안녕하세요, 안태환입니다. 오늘은 홈플러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삼성이 대형마트 시장에 진출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97년 삼성물산 유통부부는 대구에 삼성 홈플러스 1호점을 열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시장은 이미 신세계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양분하고 있었지만 삼성은 유통망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빠르게 확장해 나갔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집니다. IMF 외환위기.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삼성도 위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999년 삼성은 홈플러스를 영국 테스코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테스코는 당시 업계 12위에 불과했던 홈플러스를 단 3년 반 만에 대형마트 2위로 끌어올립니다. 매출은 55배 증가, 직원 수는 33배 증가, 전국에 141개 대형마트, 375개 슈퍼마켓, 9개의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거대한 유통기업으로 성장하죠. 홈플러스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대형마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4년 테스코가 분식회계 스캔들과 실적 부진으로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테스코는 자금 확보를 위해 홈플러스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새로운 주인이 등장합니다. 2015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사모펀드가 유통업을 인수하는 건 위험한 선택이라는 우려가 많았죠. 왜냐하면 사모펀드의 목표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회수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됩니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직후 알짜배기 점포들을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천 상동점, 동대문점, 부산 해운대점, 경기 안산점 같은 매장이 있었죠. 이들은 핵심 상권에 위치한 매장이지만 MBK는 점포를 팔아 4조 원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은 홈플러스의 미래를 투자한 것이 아니라 MBK가 인수 당시 빌렸던 5조 원의 대출금을 갚는 데 쓰였다는 것입니다. 홈플러스의 경쟁력 강화, 점포의 리뉴얼, 온라인 시장의 대응,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매각된 점포들 중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이 운영되면서 홈플러스는 매장을 임대료를 내고 다시 쓰는 구조가 됩니다. 즉, 과거에는 자기 땅에서 장사를 했지만 이제 임대료를 내며 장사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이로 인해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고 점점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갑니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유통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홈플러스가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동안 쿠팡, 마켓컬리, SSG.com 같은 온라인 쇼핑 강자들이 급부상합니다. 특히 새벽 배송과 로켓 배송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대형마트를 직접 찾는 소비자들은 점점 줄어들었죠.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도 강화됩니다. 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는 매월 2번 휴업을 강제하면서 대형마트의 성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점점 악화되는 경영 환경 속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강등되었고 결국 2025년 3월 기업회생 신청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점포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홈플러스가 보유한 자산이 전부 대형마트 용도로만 활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 홈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점포들은 핵심 상권에 위치한 대형 부지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서울의 초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로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으로 인해 주변 소규모 토지들도 가치 상승을 함께 동반할 여력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인근의 저렴한 토지들을 눈여겨보시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홈플러스의 미래 그리고 남은 부동산의 가치, 홈플러스는 과연 이대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